기한 넘사벽을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따뜻한 인간미, 뭐 영화 하다가 눈물 흘렸다는 얘기가 나도 따뜻한 분이죠. 그리고 늦둥이로 오더라 아드님 교시하고 보물찾기로 하러 가도 그 유명한 분이 그런 일을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왜 보물을 이렇게 박스에 담아가지고 가서 산속에 뿌려놓고 이렇게 보물 이렇게 종이를 심어놓고 찾아라. 보물찾기 하신 분 어디 있어요? 이모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저번에 그 아드님하고 같이 보물찾기 하신 분이거든요. 그 진보당의 조직부 간사였던 이명하 선생, 그러니까 죽산이 그 사형 집행된 뒤에 울면서 관에도 놓지 못하고 그 죽산의 유해를 안고 그렇죠. 약동집으로 간 이명의 아드님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존경도 받았고, 여러분 국회 본회의 사회를 보게 되면은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더 많이 해서 끝난 데면 오히려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런 지도자, 그런 국회의장, 그런 부의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인간미가 있었던 분이고, 이제 다섯 번째,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출산의 명예회복은 반은 됐다. 진실화해위원회에 결정하고 대부분 제재심으로 됐다. 그런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 10년, 대부분 4년, 대부분 7년, 6년, 7년째 돼가는데 아직 못 받았단 말입니다. 유족의 서울 신청은 이제 두 번째 거는 저도 문장을 만들어드리고 그랬습니다. 논리를 제공해드리고 그랬는데, 일제강점기 총독기간 내신보 기사 두 건인데, 이거 평전 쓰면서 이거 밝히기 위해서 몇 달 걸렸습니다. 몇 달 추적을 했습니다. 항공회의 연보, 항공회에서 연보, 그 다음에 상공회 명부 그런 거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있다가 오정 선생님이나 누가 이쪽에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뭔가 중복되기 때문에 좀 걸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북으로 끌려가신 그 납북된 김조희 여사, 그러니까 호적상의 부인 아드님을 제가 1박 2일 동안 창원에 가서 모시고 인터뷰를 땄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인터뷰하고 만나면 정이 깊어질 때 결정적인 걸 때리지 않습니까? 1박 2일 취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아흔 아니십니까? 인척관계를 떠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의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죽산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보게, 죽산 막내 천원 여보게, 죽산 만나서 우리 누나의 안전한 우리 누나 감옥에 4년 만났었지. 감옥에서 찬데 있어서 애기도 못 나는 몸이 돼버렸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누나 버리고 다른 여자하고 살았지. 그리고 납북돼서 가는데 누나만 간 게 아니라 형까지 끌려갔지. 우리 집안은 죽산 때문에 많이 내가 좋아할 리가 있어 죽산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영우 선생님이. 당신 같으면 죽산을 좋아하게 편들겠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고 확신했습니다. 왜? 그 양반 돈 150원 그냥 10원 낼 돈도 없었던 내가 아는데 뭘 그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마 아까 부총장 얘기도 하고 아까 관장님 말씀도 얼핏 나오고 기념사 대장님 말씀 나왔는데 재검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떤 언론이 저한테 평전 썼으니까 그 심사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는데 느낀 생각이 어떠냐고 저한테 전화 인터뷰를 해온 게 얼마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가장 유력한 걸로 아마 버팀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영수 선생이 이제 인천에 날리는 축구 선수였는데 대화정 숭이동에 살았는데 동물농장에서 축구 연습하고 배고프니까 매형한테 누나한테 밥 얻어먹으러 올라갔는데 오늘도 그냥 별일 없는 자가 일요일날 밥 얻어먹으러 올라갔죠. 점심 얻어먹으러. 그 누나가 김조희 여사가 울면서 매형 잡혀갔다. 배 녹이 있습니다. 매형 잡혀갔다. 말 안 들어서 그랬다. 이번엔 못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 김영 선생이 90살 먹은 사람이 꾸며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도 잠깐 만난 것도 아니고 1박 2일 동안 유대를 쌌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 그런 포인트에 신문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거는 국방성공으로 냈으면 광고. 그 다음 박헌영 기파가 공격할 때 했을 거고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나온 거지만은 소련 대사한테 여러분 그 여운형은 집사의 멘토였는데 여운형하고 박헌영하고 아주 악담을 합니다. 그 소련 대사하고 앉아서. 그런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 평전은 저 죽어도 남을 건데 집사 편 들었습니까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얼핏 나왔는데 집사님은 머리 선대설레 흔드는 분들이 안티 조봉암 그룹이 있죠. 인천에도 있고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뭐 6.25 전쟁 때 피해를 보시거나 뭐 광복을 신념으로 가신 분들인데 집사님 공산주의 운동한 거는 광복 전의 일입니다. 광복 후에는 광복 뒤에는 그 여러분 언론에 한 말이 거기 인용해 자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당공주의자를 살았고 나중에 공산당 때려잡는 장택상은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장택상하고 여러분 윤치영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수 집안 아닙니까? 이승만의 측근인데 조롱한 간첩도 아니고 공산주의자 용민주의자가 아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냥 쉬쉬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 그 7월 31일 날 묘소에 그 대통령 조화가 있는 걸 보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한 10여일 전에 저한테 인터뷰 기자한테 전화 온 걸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 꽉 차게 모신 여러분을 보고 이제 되겠다. 이제 되겠다. 그리고 내가 평전을 쓴 것도 이분한테 명예회복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들하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일본 학교대회가 아니라 시민 토론회를 여는 것도 본처의 결정에 영향을 줄 겁니다. 보통은 안 줄 겁니다.